부자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숨겨진 비밀도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 다시는 못 잊게 되죠. 중요한 건 그 게임이 불공평하다는 걸 알아도 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더 크게 이깁니다. 함께 보세요. 시스템을 까발리고 아직도 통하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충격받았던 숫자로 시작할게요. 전 세계 최상위층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부가 수천조 원대에 달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던 시기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입에 올리지 않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들 쪽으로 복리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0억 원을 갖고 있고 연 8%로 불어난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연 8천만 원을 버는 셈이죠. 이 금액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평균 소득보다 큰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1천만 원을 갖고 같은 8%를 얻으면 연 8만 원 정도입니다. 여전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건 운도, 단순한 노력도 아닙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특히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우위가 있습니다. 정보의 흐름입니다. 투자 기회가 일반인보다 먼저 도달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옵니다. 브로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IPO 배정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일반 투자자는 접근조차 못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게임스톱 사태? 개인 투자자는 오후 3시에 상황을 알았지만 기관 트레이더는 오전 10시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3시간의 차이가 수백억 원대 수익을 가져왔죠.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같은 정보를 얻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행동경제학을 아는 재무 상담가를 둡니다. 연구가 보여주듯이 사람은 폭락 때 공황 매도를 하고 수익이 나면 추격 매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손실은 이익보다 거의 2배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심리를 알고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게임이 조작되어 있다면 왜 굳이 하겠냐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수연이라는 22살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고 연봉은 4,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했습니다. 개인연금 IRP를 하나 만들고 700만 원을 넣었죠.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과 복리의 힘이 일을 했습니다. 수연은 그 뒤로 단 한 푼도 넣지 않았지만 예금처럼 두는 대신 연 8%의 수익을 얻는 자산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65살이 되었을 때 그 700만 원은 8억 4,700만 원으로 불어 있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시간과 수익률의 조합일 뿐입니다. 부자가 더 빨리 100억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수연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게임에서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부자도 더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수입니다. 시작하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무엇에 투자할지 아는 게 두 번째 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을 연 0.1%대 이자를 주는 저축통장에 놔둡니다. 안전하다고 믿죠. 그런데 매년 3%씩 물가 상승을 당하면 결국 돈은 가치를 잃습니다. 이건 보장된 손실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안전만 생각하지 말고 위험 대비 수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30년의 투자 기간을 갖고 있다면 첫 해의 급락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반등 기간이 29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이죠. 복리가 다시 일을 해줄 시간도 충분합니다.
물론 말로는 쉬워 보입니다. 시장이 20% 떨어지면 속이 울렁거리죠. 그런데 바로 그때 부자들의 우위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폭락을 재난이 아니라 할인가로 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부유층이 의존하는 건 감정이나 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기분과 상관없이 지키는 규칙들의 집합이죠. 예를 들어 규칙 하나, 매달 50만 원씩 무조건 투자한다. 돈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같은 원칙으로 넣습니다. 규칙 둘, 포트폴리오는 분기마다 한 번만 확인한다.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나세요. 규칙 셋, 자산 비중은 1년에 한 번 리밸런싱한다. 이 세 가지 단순한 규칙으로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부를 쌓았습니다. 게임 설계자들이 숨기고 싶은 사실은 이겁니다. 이 시스템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잠겨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사람은 쓰지 않을까요? 지루한 일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이야기는 팔리지만 꾸준함은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흥분에 중독되어 반응적으로 움직입니다. 반응형 투자자는 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면 이기는 수는 지루합니다. 꾸준히 지루한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한 가지 더, 가장 과소평가된 수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보다 빠른 부의 증식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500만 원 연봉에 5%의 임금 인상을 받으면 연 추가 수입이 222만 5천 원가량 늘어납니다. 그 돈을 투자하면 40년 후에는 3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월급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만들죠. 책을 써서 수동소득을 얻고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확장 가능한 수익을 만들고 부동산으로 기댈 수 있는 대출 레버리지를 씁니다. 시간과 근로 소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저소득을 투자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더 벌 수는 있습니다. 다음 수는 소득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는 온라인 강의를, 개발자는 프리랜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매달 10만 원을 더 벌어보세요. 그 금액을 투자하면 40년 뒤 1억 3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게임이 어떻게 불공평한가요?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이해하고 돈을 그쪽으로 묶어두며 정보와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수는 뭘까요? 첫째, 시간은 최고의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둘째, 감정과 무관한 지루한 시스템을 만들고 따르세요. 셋째, 소득원을 하나 더 만드세요. 이 세 가지는 불공평한 게임에서도 통합니다.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뒤처진 기분이 들 수도 있죠. 22살 때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기에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최고의 시간은 20년 전이었겠죠. 하지만 오늘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복리, 행동 규율, 소득 레버리지는 모두에게 작동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